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요양TV입니다. 최근 공개된 기출문제를 개정판에 반영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적중 예상문제 1탄 실기 4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실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식사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번 발진, 2번 부종, 3번 탈수, 4번 소화불량, 5번 청색증. 정답은 5번 청색증입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이 기도내로 흡인되면서 질식되어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식사 도움을 하는 동안에는 TV를 보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는 옷을 입힌다. 4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TV 보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사례를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번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지 않도록 옷을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4번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해야 합니다. 문제.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2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3번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인다. 4번 식사 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5번 숟가락 둥근 바닥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1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음식을 줘야 합니다. 3번 음식을 조금씩 제공해야 합니다. 4번 식사가 끝난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해야 합니다. 5번 숟가락 둥근 바닥이 혀 중앙에 놓이도록 하고 혀를 가볍게 눌러주고 음식을 넣어줘야 합니다.
문제. 경관 영양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2번 비관 영양액은 뜨거운 온도로 데워서 준비한다. 3번 경관 식사가 끝나면 영양 주머니는 한번 사용하고 버린다. 4번 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 5번 시판 영양액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해도 된다. 정답은 4번 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경관 영양을 돕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의식이 없어도 청각 기능이 남아 있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야 합니다. 2번 비관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3번 경관 식사가 끝나면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해야 합니다. 5번 시판 영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의 이내의 것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문제.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힌다. 2번 영양액을 위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건다. 3번 경관 영양 식사가 끝나면 대상자를 바로 눕힌다. 4번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모두 주입하고 난 후 시설장에게 알린다. 5번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밀어 넣는다. 정답은요. 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힌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합니다. 3번 경관 식사가 끝나면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습니다. 4번 대상자가 토하거나 정색증이 나타나면 비관의 튜브를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번 비관이 빠졌을 경우 시설장,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문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변기 뒤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게 한다.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3번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예쁜 화분을 놓아 기분을 좋게 한다. 4번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휠체어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다. 5번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2번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번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거나 내리거나 앉아 있을 때 반드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둬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바로 옆에서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1번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2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3번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4번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번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1번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다. 2번 거품이 많이 난다. 3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에 소변이 나온다. 4번 하루에 7번 소변을 본다. 5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 정답은 4번 하루에 7번 소변을 본다입니다. 24시간에 8번 이상이 빈뇨입니다. 문제.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2번 이동변기 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7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4번 이동변기에 앉힌 후 가슴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이동변기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침대의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춰야 합니다. 2번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3번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여야 합니다. 4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줘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꼬리뼈에 피부가 붉어지는지 살펴본다. 2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요양보호사가 허리를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정답은요. 1번 꼬리뼈에 피부가 붉어지는지 살펴본다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기저귀 사용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거나 거품이 많이 나고 색이 진하고 냄새가 심하고 소변과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오거나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올 때에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 즉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 합니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리게 한 후 대상자 협조하에 교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하면 됩니다. 문제.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번 잇몸을 옆으로 문지르며 닦는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번 앞니는 칫솔모와 3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칫솔질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으며 너무 강하거나 옆으로 닦을 경우 마모로 시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번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4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아줘야 합니다. 5번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이 치약을 눌러 짜야 합니다. 문제.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1번 문을 열어 놓는다. 2번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3번 머리를 침대의 모서리에 오게 한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밑까지 깐다.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침상에서 머리 감기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2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 넣어야 합니다. 4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줘야 합니다. 5번, 어깨 아래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야 합니다. 문제.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번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3번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5번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하게 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도 됩니다.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혀서 닦아줘야 합니다. 4번.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변기를 빼낸 후 변기가 닿았던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줘야 합니다. 문제.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2번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한다. 4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5번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정답은 4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건강한 쪽으로 손잡이나 보조 도구를 잡게 해야 합니다. 2번.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순으로 욕조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해야 합니다. 5번.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줘야 합니다.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A. 먼저 입히는 B 쪽은 1번 왼쪽 왼쪽 2번 왼쪽 오른쪽 3번 오른쪽 왼쪽 4번 오른쪽 오른쪽 5번 양쪽 동시에 양쪽 동시에 정답은 2번 왼쪽을 먼저 벗기고 오른쪽을 먼저 입혀야 합니다. 문제.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2번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번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5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정답은요. 1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신체 역학을 이용한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번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4번 몸 가까이에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5번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혀야 합니다. 문제.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의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 거품을 감소시켜 편한 자세가 되게 하고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를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라.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4번 나, 다, 라, 가입니다. 첫 번째로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은 다음 두 번째로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 다음 네 번째로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해야 합니다.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입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지팡이를 먼저 짚고 마비된 다리를 이동한 다음 건강한 다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라올 때에는 지팡이를 이동시킨 다음 건강한 다리를 이동하고 마비된 다리를 이동하는 순서로 올라와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고 내려막길을 내려갈 때 방법은 1번 뒤로 돌아서 내려온다. 2번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내려온다. 3번 뒷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내려온다.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요양보호사가 고개를 뒤로 돌려 방향을 살피면서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5번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하면서 내려온다. 정답은요.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요양보호사가 고개를 뒤로 돌려 방향을 살피면서 뒷걸음으로 지그재그 내려온다입니다. 문제. 목욕 의자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목욕 의자에 앉는 면이 높으면 불안정하므로 앉는 면이 높지 않는 것이 좋다. 2번 물에 녹슬지 않는 소재로서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3번 등받이는 있어야 하나 팔걸이는 없어도 된다. 4번 목욕 의자의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5번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물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3번 등받이는 있어야 하나 팔걸이는 없어도 된다입니다. 목욕 의자는 기대어 앉아도 넘어지지 않는 팔걸이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발생이 높으며 장관 감염증 집단 발생하며 구토나 메스꺼움 증상이 있다. 2번 대상자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등 대상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두통, 전신 세약감, 마른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4번 감염증이 발생한 환자는 최소 7일 이상 자가 격리해야 한다. 5번 2주간의 약물 치료를 하면 전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정답은 1번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높으며 장관 감염증 집단 발생을 하고 구토와 메스꺼움 증상이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옴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은 독감, 4번은 코로나19, 5번은 결핵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재가 대상자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2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다. 3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무 밑으로 대피한다. 5번 창문 근처로 가서 밖의 상황을 살핀다. 정답은 1번.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알아볼까요? 2번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합니다. 3번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4번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건물 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5번 창문 근처 등 깨지거나 떨어지기 쉬운 곳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제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2번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3번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4번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정답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2번.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3번.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손 사용 시에는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 연기 나는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 식품별 보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육류나 가금류에 존재할 수 있는 식중독균이 다른 식품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냉장 보관한다. 2번 달걀은 씻은 상태로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3번 씻은 채소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밀봉하여 냉장 보관한다. 4번 수박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5번 두부는 찬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다. 정답은 2번 달걀은 씻은 상태로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전용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야 옳은 방법입니다. 문제. 친구의 선택 및 정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2번 이불 커버는 쉽게 빨 수 있는 합성 섬유가 좋다. 3번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 4번 시트는 풀을 먹이면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5번 요는 단단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정답은 2번. 이불 커버는 쉽게 빨 수 있는 합성 섬유가 좋다가 틀렸습니다.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이 좋습니다. 문제.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 1번 식품 안전을 위해 어패류, 육류, 채소 및 과일 순으로 구입한다.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3번 장 보는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4번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확인하여 구입한다. 5번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입한다. 정답은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 알아볼까요? 1번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쌀, 통조림, 라면 등을 먼저 구입하고 채소 및 과일, 냉장 냉동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즉석식품 순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3번 장 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집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냉동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확인해서 구입을 해야 하고 5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구매 목록을 상의한 후 구입해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번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번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하고 2번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지 않아야 하고 5번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해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2번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3번 난방기구를 켜 놓았을 때 치매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한다. 4번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번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냉장고에 붙여 둔다. 정답은 1번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번 난방기구를 켜 놓았을 때에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약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5번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에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번 손을 억제대로 고정한 채로 자게 한다. 3번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여 설명한다. 4번 가족에게 새로운 베개를 사오게 한다. 5번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정답은 5번 손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제.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따뜻한 커피를 제공한다. 2번 신나는 음악을 틀어준다. 3번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2번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줘야 합니다. 3번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번 수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창문을 열어둔다. 2번 대상자의 방이나 거실을 어둡게 한다.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4번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배회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가둬야 합니다. 2번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파전 냄새가 난다며 없는 파전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왜 갑자기 파전이 생각나셨나요? 2번, 무슨 말씀이세요? 파전은 없어요. 3번, 파전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번,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번, 파전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정답은 5번, 파전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입니다. 문제.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번 어두운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번 밝은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석양증후군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어줍니다. 3번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커튼을 쳐서 밖을 볼 수 없게 합니다. 4번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번 낮 시간에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요양원의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가족에게 상황을 알린 후 퇴소를 권한다. 2번,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반복하여 말한다. 3번,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5번, 부드럽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정답은요. 5번 부드럽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며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줍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고 방문객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으로 틀린 것은 1번 날짜 계산기, 2번 얼굴 삼행시, 3번 손가락 낭독해,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 5번 선 따라 그리고 찍기. 정답은 5번 선 따라 그리고 찍기입니다. 이것은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가까운 곳에서 대상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2번 대상자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지적해준다. 3번 요양보호사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4번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5번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정답은 1번 가까운 곳에서 대상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입니다. 그 밖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2번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3번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4번 대충 미루어 짐작하거나 미리 대답을 준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아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지금은 옷 갈아입기 싫으시군요. 2번. 그럼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3번.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으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5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답은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되어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가 느낀 바와 바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짜증나서 죽겠네. 요양보호사. 1번, 짜증나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2번,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부탁하세요. 3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 챙기기 힘들어요. 5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정답은 5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입니다. 공감 능력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문제.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4번, 대상자와 반보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5번,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번, 이미지가 전달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4번,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해야 합니다. 문제.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번,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3번,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4번,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5번,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 정답은 5번,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입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조르는 자세를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번 2cm 깊이로 눌러서 가슴을 압박한다. 3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물을 꺼낸다. 4번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입니다. 이 방법은 하임리히법으로 그림에서처럼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발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번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3번 다리를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준다. 4번 압박붕대를 부종 감소를 위해 꽉 조이게 감아준다. 5번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골절 시 응급처치 방법 알아볼까요? 2번.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4번. 순환을 방해할 정도로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발목에 냉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약을 과량 복용하여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수돗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번 등을 강하게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3번 구토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4번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정답은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입니다.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 용기채 119 대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구조자의 한 손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쳐야 합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펼 수 있습니다. 이때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며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며 구조자의 어깨와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